볼 것만 본다 강의를 이번에 시작을 하고 1강과 2강을 하면서 저번 주에 제가 캔들과 이평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많은 것들을 보자라는 것보다 사실 제가 강의의 주제와 맞게 그냥 정말 볼 것만 보면서 저희가 하면 되거든요. 그 외의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살점을 붙이는 것이고, 지금 제가 공개 강의를 하면서 얘기를 해드리는 것들은 뼈대가 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꼭 보시더라도 내가 만약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보면은 분명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반복적으로 보면 볼수록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분명 많을 것이고, 그 부분을 내가 뭐 매매를 할 때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기보다는 못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진짜로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은 저는 꼭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캔들과 이평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게, 어쨌든 캔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주식에서는 파동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다시 말해서 발산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항상 수렴이 존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발산을 한다. 다시 말해서 파동을 캔들로 갖고 오게 되면은 결국에 캔들이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 그 원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큰 캔들이 아닌 작은 캔들에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봐야 된다. 그리고 이평선을 설명할 때는 많은 것들을 설명하기보다는 적어도 내가 현재 단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천일선 위에 있는 주식들을 한번 거래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1년이 365일이지만은 실질적으로 한 달 거래일이 대략적으로 40일 정도 되겠죠. 뭐 한 달로 치면 한 20일 거래 정도 되니까 12달 하면은 240일이고, 뭐 천일선 기준을 한다면은 대략적으로 뭐 한 4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어쨌든 흐른 평균값을 이은 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정도의 평균값이 어쨌든 위에서 놀고 있다라는 것은 어쨌든 추세적으로 상승을 얘기할 수 있고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주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했었던 것은 캔들은 작은 캔들, 그리고 이평선은 천일선을 얘기를 해드렸고, 뭐 천일선을 무조건 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단기 대응을 하는 주식들은 여기 위에서 놀고 있는 주식들을 거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가자면은, 오늘 뭐 코리아 FT라는 주식 같은 경우에 단기 변동성이 나타났지만은 사실 이런 주식들은 우리가 거래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천일선 밑에 있고, 그리고 밑에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죠? 그리고 나노 CMS 같은 경우도 밑에서 변동성이 나타났어요. 이런 것들은 보기 어렵다. 확실한 것은 어쨌든 변동성이 나타날 때는 작은 캔들과 함께 나타났다라는 거죠. R&2 테크놀로지 역시도 밑에서 변동성이 나타났었고, 변동성이 나타나기 전에는 어쨌든 작은 캔들로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노르홀딩스 역시도 동일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그 저점에서 그 상한가를 만드는 주식들은 매매하기가 정말로 까다롭고, 이 주식을 내가 거래를 해야 될 이유 자체를 찾기가 정말로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 주식들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올라가 있는 주식들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자면은, 어쨌든 유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종목이고, 그리고 뭐 천일선 위에서 놀고 있었던 주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캔들을 키우기 전에 어쨌든 작은 캔들들을 만들고 천일선 위에서 놀고 있었고, 정별이어서 변동성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라온캠텍도 어제 오늘 변동성이 나타나기 전에 어떤 캔들이 나타났었는지 제가 말씀드렸었던 캔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뭐 선희 시스템 같은 경우도 캔들을 키웠다가 작은 캔들, 그리고 변동성, 이 주식이 움직였었던 이유는 어쨌든 큰 캔들 천일선 위에서 놀고 있었기 때문에. 자, 뭐 TS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준에 맞기는 어렵죠. 그죠? 네, 다만 이제 큰 캔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작은 캔들을 다시 만들어 주거나 또 천일선 위에서 놀고 있다면은 또 거래를 해볼 수 있는 주식이 되는 겁니다. 자,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을 하고 있는 주식이고, 변동성이 나타나기 전에 어쨌든 캔들들을 줄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자, 넵튠 같은 경우도 밑에서 변동성이 나타났죠. 이런 주식들은 거래하기가 어렵다, 단타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석경 AT 같은 경우에 천일선이 없어요. 왜? 그 상장이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2020년도
이 당시에 석경 AT가 많이 움직였었던 이유는 자율주행 관련되어서 움직였었고 저점의 형태를 만들었고 추세적으로 상방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타났지만은 이러한 큰 캔들 이후에는 어쨌든 같이 나타나야 되는 게 어쨌든 눌림목이 나타난다. 만약에 여기서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단타를 할 수 있는 거리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금량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변동성이 만들어졌었던 이유가 우상향을 하고 있었던 주식이고, 이 주식은 제가 뭐 매집도 잘 되어 있었던 주식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캔들을 줄이고 변동성을 만드는 모습.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은 캔들이 어쨌든 줄어들고 그리고 변동성을 만들고 그리고 천일선 위에 있는 주식들을 그 기준 안에 있는 주식들만 보더라도 거래를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장중에 뭐 큰 캔들을 만들었었던 주식들, 뭐 가령 이제 화성밸브 같은 경우도 오늘 큰 캔들을 만들었었던 이유는 작은 캔들이 만들어졌었고 추세적으로 그렇고 그리고 천일선 위에서 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분류 작업을 할 때 적어도 여기 위에 있는 주식들, 그리고 뭐 천일선 위에 있는 주식이나 캔들을 작게 만들었던 주식이나 또는 이제 뭐 이평선에서 뭐 정배열인 주식들, 그런 주식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이제 당분간은 이게 지속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내가 종목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은 적어도 위에서 놀고 있는 주식이나 추세적으로 정배열 주식이나 또는 작은 캔들들 그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주식에 대해서 이제 그 매매를 이어나가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연계되어서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지지와 저항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매집 강의나 또는 뭐 불타기 강의를 보시더라도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왜냐하면은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신고가 매매를 하든 또는 단타를 하든 기간 투자를 하든 이런 것들에 항상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것과 연관이 있냐면은 결국에 지지와 저항은 어디에서부터 그 설정을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은 더 이상 주가가 못 올라가는 가격이면은 저항 구간, 그리고 반등을 하는 구간을 그 지지 구간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은,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만들지 못하는 봉을 저는 기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앞에 뭐 공개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만들 수 없는 캔들, 결국에는 뭐 장대 양봉이나 또는 뭐 큰 캔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LS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 큰 캔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어느 가격대에서 내가 지지와 저항을 끊고 그리고 어느 구간대에서 내가 대응을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본다면은 이 주식은 뭐 캔들 그리고 이평선 기준으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지, 이런 이제 전략적인 부분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LS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에도 큰 캔들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큰 캔들이 한번 보였어요. 이게 음봉이나 양봉이나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음봉이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정배열 구간에서 음봉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가격을 내렸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거래량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앞전에 거래량에 대비했었을 때 거래량이 뭐 미미합니다. 이런 것은 사실 뭐 의도적으로 가격을 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기준봉을 한번 세워보면은 어쨌든 이러한 그 지지와 저항선을 설정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저항이라는 것은 어쨌든 맞고 떨어지는 가격, 그리고 지지선은 딛고 일어서는 자리,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아니라 기준봉을 잡고 지지와 저항을 본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주식 말고 변동성이 나타난 주식을 살펴보면은 간단하게 라이온 캠텍이라는 주식이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큰 캔들이라는 그 기준을 한번 세워보면은 어쨌든 과거에 이 주식은 이 가격대에서 어쨌든 맞고 떨어지는 형태, 뭐 가령 이 구간대를 살펴보면은 이 가격대에서 맞고 떨어졌었던 자리가 많았었고, 그리고 또 이 가격대 이후에서는 큰 캔들이
나는 뭐 변동성이 나타나는 자리도 나타났었고, 그리고 또 이 자리를 이탈하는 자리가 나타나면 추세적으로 무너지는, 그리고 투매가 나타나는 그런 자리도 나타나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만약에 기준봉을 이것만 이 캔들에 한해서만 본다면은 이렇게 설명이 되겠지만은 앞에서도 큰 캔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큰 캔들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요 놈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요 놈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보면은 그냥 한번 지금까지 배웠었던 내용을 한번 접목을 시켜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지지와 저항이라는 구간대를 한번 살펴보면은 어쨌든 이 구간입니다. 그죠? 그리고 캔들이 줄어들어 있는 모습을 살펴보면은 이 구간대에서 그 캔들을 줄여놨다라는 것을 눈에 보실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결국에는 저항선 위에서 만약에 캔들을 줄였다면은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접근이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 밑에서 놀고 있다면은 하방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것은 일단은 배제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지와 저항이라는 구간은 내가 매매를 해야 될 주식일지 아닐지 결정하는 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적으로 본다면은 어쨌든 그 저항 구간, 즉 가격을 계속 맞고 떨어졌던 구간에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캔들을 키워나가는 형태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주식들도 다 그렇습니다. 기준을 한번 보면은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 신고가 종목이잖아요. 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큰 캔들을 한번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 우리는 천일선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어쨌든 상장이 된 지 얼마 안 된 주식이기 때문에 큰 캔들 기준만 딱 놓고 본다면은 이 앞에서 음봉 구간대를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이 구간 이후에 넘어서는 자리에서 큰 캔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격의 지지와 함께 개파락 이후 다시 상단을 넘어가니 그 이후에 또 큰 캔들이 나타났죠. 자, 보시면은 지금 이 캔들도 한번 보시면은 어쨌든 가격을 넘어서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은 이 주식은 지지와 저항 구간대에서 어쨌든 딛고 일어서는 형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신고가 형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이런 것들은 단타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금양이란 주식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기준봉을 앞에 지금 현재 상한가가 나온 주식들만 볼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큰 캔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앞에서 큰 캔들을 기준으로 한번 또 보면은 적어도 이 큰 캔들 구간대에서 넘어서는 자리가 나타나게 되면은 한 차례 또 변동성이 나타나고, 그리고 위의 구간대를 또 한번 지지와 저항을 한번 꺼 보면은 이 위의 구간에 지금 캔들들이 없다라는 게 눈에 보일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고가 영역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주식이 오버슈팅이 나타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오버슈팅 구간대에서는 어쨌든 이탈하는 형태가 없다면은 이 주식은 어쨌든 더 올라갈 거야 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주식들은 계속해서 거래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은 예를 한번 들고 와 볼게요. 자, 오늘 화성밸브라는 주식이 이 주식은 매집 잔량도 남아 있는 주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주식도 기준들을 한번 설정을 해보면은 어쨌든 지지와 저항 구간대에서 얘가 정말로 계속 놀고 있었고, 그리고 또 위에도 캔들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종가상으로 화성밸브라는 주식은 왜 맞고 떨어졌을까 라고 한다면은 앞에 분명 큰 캔들이 저항 구간대가 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항 구간대를 다 설정을 한번 해보면은 이 주식이 이 가격까지 정말 신기하게도 앞에서 그 저항 구간대에서 맞고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다시 한번 이 구간대를 지지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면은 지금 위에 상단에 있는 그 저항 구간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게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되는데 10%의 그 단기적인 수익이 작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동성들을 맛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우리가 지지와 저항 구간대에서 우리가 원했었던 캔들의 형태가 있고, 그리고 또는 이평선의 형태가 있다면은 관심 종목에 넣고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캔들과 이평선 그리고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을 얘기를 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매매를 할 때 확률,
다시 말해서 단기 대응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와 저항은 사실 우리가 작은 캔들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세력들이 주가의 움직임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경계를 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거는 뭐 다음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지지와 저항은 기준을 세울 때 어쨌든 큰 캔들 기준으로 세워 보시고, 그리고 그 구간대에서 작은 캔들이 나타났었는지, 그리고 그 작은 캔들에서부터 지지하는 형태가 나타났다면 그 주식은 당연히 관심 종목으로 넣어야 되고, 그 주식은 단기 대응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어쨌든 종목의 예를 많이 들면 좋으니까 우리가 추세적으로 볼만한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주식에다가 만약에 그렇게까지 되어 있다면은 더없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주식이 지금 올라와 있는 주식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제가 뭐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주식 중에 뭐 빅솔론이란 주식을 얘기를 해드렸었잖아요. 이 주식은 뭐 천일선 위에서도 놀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뭐 지지와 저항 기준으로 한다면은 사실 여기서 볼 게 아니라 앞에서 큰 캔들 그 만들었었던 가격대들을 살펴보면 돼요. 그러니까 키워져 있는 데는 선을 다 그어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대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과거에 어쨌든 저항 구간에 놓여 있구나, 지금은 캔들을 키워 놓은 상태구나, 그러면 이 구간대에서 캔들을 줄이는 형태가 나타나고 뭐 가격에 지지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면은 얘는 한 차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주식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쨌든 주가를 올리기 시작하면은 그 주식은 진짜로 폭발적인 힘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세력이 뭐 그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도 볼 필요가 있을 거고, 자, 최근에 또 뭐 세아특수강이란 주식이 뭐 세아벨 지주 뭐 관련되어 있는 세아그룹주들이 움직일 때도 이 주식이 큰 캔들을 한번 만들었었던 시점을 살펴보면은 이 주식이 어쨌든 과거의 그 저항 구간을 넘어서고, 그리고 캔들을 줄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추세를 살리고 있잖아요. 이런 구간대에서 내가 단타를 하기 엄청 무섭잖아요. 내가 추세적으로 신고가에 가 있는 주식들을 매매를 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스탑로스를 걸어두면은 그 부분을 해소를 할 수가 있어요. 가령 내가 이 주식에서 뭐 3%의 수익을 내야 되면은 3%의 로스를 설정을 해두고, 그 정도의 로스는 내가 감안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설정을 해두면은 좀 유리하게 매매를 갈 수 있고, 어쨌든 현재 지금 주가를 살펴보면은 지금 저항 구간에 있는 상태이구나, 그러면 이 구간을 한 차례 또 넘어가게 되면은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또 변동성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단타를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캔들을 키웠네, 조금 아쉽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조금이라도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저는 매매를 권해드리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나는 단타를 하기 위해서 이 주식이 지금 저항 구간에 있고 이 구간을 넘어서게 되면은 단타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거 일렉 한번 볼게요. 자, 타이거 일렉이란 주식도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주식인데 과거에 어쨌든 큰 캔들을 만들었었던 이력이 있는 주식이잖아요. 현재 지금 주가를 살펴보면은 어쨌든 저항 구간대, 지지 구간대 다 있는 상태에서 그 가격대에 올려놓고 보니 어쨌든 캔들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저항 구간대 왔다? 안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어도 앞전에 있었던 가격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나 이 주식은 매집도 잘 되어 있는 주식이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의 가격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농후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서 만약에 눌림목이 생기고 이제 신고가 영역에 간다, 그러면 얘는 큰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캔들이 키워져 있으니까 앞전에 있었던 뭐 1강, 2강 내용을 접목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일단은 천일선 위에서 놀고 있고, 그리고 캔들이 줄어드는 형태만 나타나게 된다면은 이게 또 타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명심을 해야 될 것은 이번 강의에서는 캔들의 그 지지와 저항, 우리가 작은 캔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큰 캔들 같은 경우도 활용을 해야 된다. 큰 캔들은 일반적인 캔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지지와 저항을 설정할 때 우리가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고, 이거는 세력들이 어쨌든 임의적으로 가격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 여기에서는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는 항상 지지와 저항의 자리다. 그리고 설정을 하고, 지금 현재 주가가 어디에 있고 캔들이 줄어들어 있고, 그리고 저항 위에서 놀고 있는지, 지지 밑에서 놀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저항 위에서 놀고 있다면은 그 주식은 단기적인 변동성을 또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이래서 현재 시장에 가장 적합하게 이제 종목을 선정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기간 투자를 하기가 지금 현재 어렵잖아요. 기간 투자를 하더라도 뭐 손실폭이 커지고 내가 기다려야 되는 것은 알지만은 어쨌든 시장을 막연하게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시기가 지나갈 때까지는 이 방식을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 지지와 저항의 내용을 갖고 왔고, 저번 주 강의 내용과 접목을 시킨다면은 이제 확률적으로 매우 높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